안녕하세요. 13kg를 빼고 7년째 유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코칭을 하고 있는 탱자맘입니다. 제가 복탱이 분들 코칭이라는 본업이 있다 보니까 DM이나 유튜브 댓글에 빠르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서 오늘은 Q&A 형식으로 궁금한 점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탱자맘이님 몇 살이세요? 네, 올해 43세입니다. 탱자맘이님 키, 몸무게 저는 160, 정확히 말하면 159.7이고요. 46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뭘 먹어야 살이 빠지는 거죠? 비만의 원인이 인슐린 호르몬 고장이다 보니까 이 인슐린 호르몬을 개선해주는 식재료를 드시면 돼요. 수많은 비만 전문가분들이 그런 식재료로 십자가 야채나 좋은 육류와 해산물들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관건은 누가 이런 식재료들을 즐겁고 지겹지 않게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자, 몇 칼로리 먹어야 살이 빠지는 거죠? 전 칼로리를 한 번도 안 따지고 다 뺐습니다. 우리 복탱이 분들도 칼로리 안 따지시죠?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탄수화물이냐 지방, 단백질이냐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 탄수화물을 줄일수록 살은 더 잘 빠지겠죠. 자, 정제 탄수화물에 뭐가 있는데요? 밀가루, 설탕, 기타 이런 것들로 만든 새로운 제품들, 예를 들어 시리얼, 빵, 파스타, 그 다음에 통밀 과자, 그리고 아가베 시럽 등이 발린 그래놀라 같은 것들을 피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비정제 원당 사탕수수, 꿀 등은 설탕 대신 먹어도 되나요? 용어만 다르지 분자 구조가 같기 때문에 인체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고 보는 박사들이 많습니다. 즉 이걸로 살찌는 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무조건 먹으라던데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줄여도 건강에 괜찮아요. 탄수화물은요 꼭 필요하다 아니다 견해 대립이 꽤 심한 부분이에요. 저는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분들의 견해에 따라 살을 뺐기 때문에 이걸 줄일수록 좋다 쪽이지만 개인의 몸 상태, 운동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말 탄수화물을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은 식사의 후반부에 탄수화물을 다른 영양소로 골고루 드시면은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삼겹살 먹어도 돼요? 고기기름 괜찮아요. 삼겹살이 누명을 좀 벗을 때가 됐죠. 탄수화물보다 사실 견해 대립이 심한 부분이 바로 이 고기의 지방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고기의 지방이 콜레스테롤과 고혈압 등을 일으킨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젠 아무 관계도 없고 심지어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적신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견해 대립이 심한 부분은요. 과하게 드시지만 않으면 돼요. 해독하신 우리 복덩이 분들은 21일간만 삼겹살을 잘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어도 안 찌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죠? 선천적으로 소화 흡수율이 낮거나 대사 속도가 빠르거나 지방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음식을 먹어도 흡수보다는 배출돼버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쉽게 느끼지 못하거나 살이 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다? 내가 어떤 체질이냐? 내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면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인슐린 고장을 고치는 약은 없나요? 효과가 100% 보장된 약은 아직은 없어요. 영양제 중엔요 비타민 D가 4개월 연속으로 드셨을 때 인슐린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준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다 해도 식습관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타민 D만 먹는다면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죠. 현재까지 알려진 인슐린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약은 바로 단식입니다. 단식해도 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단식이요 무슨 진짜 하루 한다고 1kg 빠지고 일주일에 한다고 3kg 빠지는 그런 약이 아니라요. 유치원 때부터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는 흰쌀과 과자 등을 먹어오면서 인슐린이 서서히 고장내 왔기 때문에 이 인슐린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이 인슐린이 요동치지 않게 잠잠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줘야 돼요. 이게 바로 공복 시간이고 이걸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지 단식 몇 번으로 뿅 하고 내 몸이 완전히 바뀌길 기대한다면 그건 살짝 욕심일 수 있겠죠. 간헐적 단식은 몇 시간 해야 가장 좋아요? 길수록 자주 할수록 좋아요.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단식 시간 24시간에서 36시간을 들어가는 건데요. 문제는요 누구나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탄수화물 중독이 심할수록 단식을 시작하자마자 5시간도 먹고서 손발 떨리고 두통 등의 명면 반응이 올 거거든요. 따라서 단식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16시간에서 시작을 해봐라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과 시간 제한 다이어트인 거죠. 단식할 때 영양제 등을 먹어도 되나요? 24시간 이상 단식의 경우에는 영양제를 드시는 걸 추천하는 견해가 많고요. 24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완벽한 단식을 위해서 영양제도 좀 피하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너무 굶으면 오히려 우리 몸은 음식을 저장하는 쪽으로 간다는데 너무 단식을 자주 혹은 오래 했을 경우에 현재를 기아 상태로 착각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몸이 음식을 오히려 저장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단식의 시기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아 상태로 전환되는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가이드북에는 감량기 편에 보면 공복 시간에 이해된 상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복탱이 분들은 불규칙하게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시 먹으면 분명히 찔 텐데 언제까지 단식을 해야 되죠? 자, 먹으면요 여러분 당연히 체중계 수치는 올라가요. 그럼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음식에 무게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올라간 수치를 체지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중계 수치 이꼬르 체지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면의 질과 수분의 양 그리고 운동 상태에 따라서 체중계 수치는 언제든 오를 수가 있는 건데 체지방은 그렇게 한 번에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식은요 인슐린 호르몬을 교정하기 위해서 한 번씩 해주면 좋은 방법의 하나일 뿐이지 하룻밤 사이에 체중계치를 확 낮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 체중보다는요, 생리시 잡고 일주일 뒤에 내 체형을 한번 사진으로 찍어보세요. 이때가 여성분들의 경우에 붓기가 싹 빠지고 체지방이 가장 잘 보이는 시기거든요. 이때를 기준으로 자신의 체형을 찍어서 한 달 전후를 비교해보시면 내가 잘 빠지고 있구나를 보다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 1도 관심 없어요. 운동 꼭 해야 돼요. 다이어트의 승패를 좌우하는 80%는요. 식단이라는 견해에 저는 공감을 하는 이유가 제가 코칭을 해봐도 식단은 잘하는데 운동은 정말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빠져요. 그런데 식단 정말 못하겠고 난 운동만 할래 하는 분들은요. 초반에는 빠진다 해도 후반부로 가서 정말 잘 안 빠져요. 따라서 당장 내가 운동이 너무 하기 싫으면요. 일단 식습관에 집중을 하시고요. 다만 아이러니하게 이 운동이 식단을 잡아두는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식단이 지겹거나 흔들린다면 그때 꼭 운동을 서서히 늘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운동을 식전 공복에 하는 게 좋나요? 식후에 할까요? 여러 견해가 있어요. 식전에 해도 좋고 식후에 해도 좋은데요. 제가 코칭을 해보니까 가장 살이 잘 빠지는 운동 시기는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요. 얼굴살만 빠지는데 얼굴살은 놔두고 허벅지랑 배만 빠지게 할 수 없나요? 체지방은요. 원하는 부위를 선택해서 뺄 수는 없어요. 골고루 빠지기 때문에 내가 지방이 없는 부위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거든요. 특히 얼굴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얼굴살의 근육층이 두꺼운 분들은요. 처짐이나 패임이 덜하지만 이 근육층이 얇은 분일수록 더 잘 처지고 패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얼굴 근력 형성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마사지,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주 먹는 게 좋나요? 한 번에 푸짐히 많이 먹는 게 좋나요? 견해 대립이 조금 있는 부분이죠. 저는 인슐린 저항성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주 먹으면 뭐든 건드려져서 조금씩 자주 먹는 것보다는 두세 끼를 푸짐하게 먹는 쪽으로 내 루틴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알려는 드리는데 다만 늘 간식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줍줍 습관을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인슐린을 최대한 덜 건드리는 음식으로 간식을 드시면은 그 음식들이 식욕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잡아주거든요. 그때 간식들을 줄여가는 걸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빠지는 것 같다가 안 빠지는데 정책이에요? 아니면 실패? 자,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계단식으로 빠져요. 성공한 복탱이 분들의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죠.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하얀 곡선이지 가까이서 보면은 쭉 정체되는 구간 혹은 올랐다가 내려가는 구간도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몸은요 항상성 기전에 따라서 늘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살을 빼려고 한다면 한 번 내려간 체중이 우리 몸에 저장되는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정체가 되면요 내 몸이 잘 저장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보통 이 정체 구간을 2주에서 많게는 4개월까지 보는 전문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한 달은 기다려주시고 한 달 뒤에도 안 깨진다 하시면 복덩이 분들은 감량기 편에 그 정체 기분 보시면 그대로 하나씩 해보시면 다 깨지거든요. 그래도 안 깨진다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톡 주시길 바랄게요. 세상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유행하는 거 거의 다 해봤는데 뭘 해도 나는데 자 세상엔요 진짜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도 많아요. 그 방법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어느 하나의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술이 문제인 분들은 아무리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해도 술을 먹으면 도루묵이 되고 스트레스가 문제인 분들은 뭘 해도 폭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식단보다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즉 내가 유행이 된 방법 하나만으로 내가 완전히 고쳐지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여러 방법들을 나에게 맞게 변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에게 어떤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